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정권은 짧다. 그러니까 길지 않다는 뜻인데요. 이 발언의 후폭풍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어제 최고위를 주재한 정 대표는 지방선거 결과에 최소한 승리는 아니다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 평가에 공감한다. 이렇게 몸을 낮췄는데요. 그런데 회의가 끝나갈 무렵 작심한 듯 한마디 더 하겠다라면서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국민 마음을 살피는 자세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우리의 기본 자세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러자 친명계 문진석 의원은 집권 여당 대표 언어로는 매우 부적절하다. 우리 당의 미래가 심히 걱정된다고 했고요. 김용민 의원은 당원은 영원하고 당권은 짧다고 말했어야 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은 정 대표의 사퇴를 공개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 장성민 전 의원은 정 대표가 박근혜 탄핵 당시 똑같은 소리를 했다며 과거 글을 캡처하고는 이재명 대통령을 정적으로 간주한 발언이다라고 갈라치기 하면서 일종의 불을 질렀습니다. 정 대표의 이 발언은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를 일축하고 내 갈 길 가겠다. 마이웨이를 선언한 것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자, 장윤미 대변인 이거 굉장히 어제부터 좀 시끌시끌해요. 예. 네, 이제 확대 해석이 좀 많이 난무하는 이제 인상을 강하게 받고요. 기본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꼭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하거나 직격했을 때만 이 문구를 쓴 게 아니라 이제 곳곳에 과거에도 이 발언을 한 적이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선 여러 이제 당내 이제 의원들도 지적을 하듯이 뭐 정권은 짧다. 그렇지만 민의는 영원하다는 취지의 이 정권에는 뭐 당권도 들어가 있는 거고 여러 이제 권력과 관련한 그 한시성을 언급한 게 아닐까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더 중요한 건 이후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당권 레이스는 완전히 돌입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여러 당권 주자들 노선과 그 어떤 생각이 굉장히 간극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전략을 짜거나 어쨌든 당원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할 때 그 입장차가 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요. 거기에 대한 이 국민들의 응원이 있는 상황에서 당권파라면, 그리고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주자라면 그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에 놓고 사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후에 대통령과 각을 세우거나 또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민주당의 미래도 열린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민주당 구성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시끌시끌해 보이지만 이 정말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됐을 때 대통령과 관련한 입장차 과연 클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되게 좀 그 뭐랄까 이렇게 반죽을 잘 만들어가지고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뭉개서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서 예. 저는 중립적으로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의 당이니까. 근데 이거는 명백히 그 친명계가 적반하장이에요. 아니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발언이 문제가 없다는. 정청래 대표의 그런 반발을 만들어낸 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고,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평가 부분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나 많은 악수를 두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게 공소취소입니다.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에 대구에서 그 말 좀 하지 말라고, 자기가 그 정말 대구시장 선거운동할 때 굉장히 힘들었고 그거는 영남 전체에서 힘들었고 그 영남 출향민들을 또 힘들게 했고 전반적으로 그 큰 부담을 지운 데다가 게다가 그 부동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실책을 이재명 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뭐 그게 아니라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서울에서의 그런 선거 결과 그리고 경기도에서의 선거 결과를 보면 부동산으로 이슈되는 그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그 민주당이 패배를 했어요. 게다가 뭐 탱크데이라고 그 스타벅스와 관련해서 또 이상하게 그 어떤 희생자를 만들기 위한 멍석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이제 쟁점이 생긴 건데 거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있어요. 자, 지금 그 내부를 보면 더 이제 대단한 게 2030 여성에서 서울시에서 보수당인 국민의힘이 승리를 했습니다.
2030 여성에서 보수당이 승리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고추밭에서 산삼을 찾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보수당에서 심지어 뭐 호남에 가가지고 국회의원 하겠다. 보수당에서 그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그 어려운 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해낸 겁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가 뭐 이런저런 민주당의 대표 아니냐 그러지만 사실은 여당 대표 잘 모르거든요. 특히나 이런 셀럽형 대표가 아니라 관리자형 대표인 정청래 대표는 국민들이 잘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 측에 있는데 지금 오히려 그 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반발은 친명계 반발은 굉장히 특이하다는 겁니다. 진홍기 대표는 어떻게 봐요? 저는 뭐 원영섭 변호사님의 진단에는 좀 동의가 되지 않는 게 뭐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선거 민심에 반영이 됐을 수는 있겠지만 당이 주도가 돼서 이번 지방선거와 또 14곳이나 되는 재보궐선거를 치른 마당에 결국 정청래 대표가 인재영입 위원장으로서 영입한 그 인재영입 후보들 거의 다 패배했거든요. 뭐 하정우 후보나 뭐 공주에 그 있는 그 김영빈 후보나 울산 남구에 있는 전태진 후보나 또 심지어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는 정청래 대표가 잘 돕지 않았다라는 의혹까지 받으면서 이번에 2등으로 아쉽게 또 마무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선거에 대한 그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지금 민주당이 앞으로 있을 당내 경선 전 전선이 너무 명확하게 그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상 본인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냈기 때문에 그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 이야기는요 보통 독재 정권 때 야당 대표가 하는 발언이고요. 정청래 대표가 과거에도 이런 말씀을 한 건 맞는데 대상이 박근혜 윤석열을 상대로 했던 발언이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혀 적용될 수 없는 내용을 지금 입 밖에 내민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게 사실은 앞으로도 노선의 차이가 확실한 게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밝히셨지만 이재명 정부는 실용의 노선을 계속 가고자 하고요. 또 정청래 대표는 이념지향적인 진영 논리에 좀 휩싸인 정치를 그동안 해온 겁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 대한 인식도 대통령님께서는 패배로 지금 사실상 보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사실상 승리로 이제 보고 있는 것도 인식의 차이가 있고요. 또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성 비유를 통해서 여당은 좀 달라야 된다. 문호를 열고 뭐 누가 과거에 욕을 했던 사람도 들어오고 뭐 뭘 얻어먹으려고 들어왔냐 내지는 너 배신할 거지라고 모욕을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정청래 대표는 여전히 진영 논리 속에서 본인들의 폐쇄성을 더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끼리끼리를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향후에 민주당의 집권당의 이기의 체제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같이 가기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까지 좀 간극이 생긴 거 아닌가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수 대변인은 어떻게 봐요? 네, 이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 발언 정청래 지우고 장동혁 써도 정말 무방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방금 신인규 변호사도 얘기했듯이 독재 정권을 향한 야당 대표의 말인 양 보이는 그 말을 정청래 대표가 한 겁니다. 이거는요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정권 조기 레임덕을 거의 선언했다라고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 이재명 정권 짧다 그만해라 뭐 이 말인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전에 윤석열 탄핵 국면에도 했었고 박근혜 탄핵 국면에도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즉 작정하고 한 말입니다. 그냥 뭐 두루뭉술하게 당권도 짧고 정권도 짧고 이런 얘기 한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재명 정권 겨냥해서 한 말이다라고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순방하는 그 자리에 안 나왔지 않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래서 이게 왜 안 나왔냐 해석이 분분했는데 청와대에서 내는 메시지가 막 계속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최소 인원만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다 나중에는 오지 말라고 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정청래 어디 있었냐 봤더니 어디 있었습니까? 대통령 순방 마중 안 나오고 이원택 만나러 갔었어요. 네, 전북으로 가서 본인이 승리한 결국 이재명을 상대로 해서 본인이 이겼다라고 해석이 되는 전북도지사 선거 이원택 당선자를 만나고 밥 먹고 있었거든요. 그야말로 정청래 마이웨이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이제 이 정권은 짧다라는 이야기와 동시에 또 무슨 얘기 계속하고 있냐면 의총도 생중계하겠다고 해요. 지금 정청래 대표. 이 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다 까겠다는 겁니다. 거의 들어와 뭐 이 수준입니다. 모든 이 이야기를 이제 직접적으로 다 오픈하고
당원들 뜻을 받들겠다라는 그 대의 명분 안에서 모든 것을 지금 이제 제대로 한번 붙어보겠다, 마이웨이 가겠다 선언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정청래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 발언과 관련된 여러 의견 주셨어요. 이런 말을 내뱉는 순간 정치 생명은 더 짧아지는 거다. 이거는 정청래 대표를 조금 비판적으로 변호사한 얘기 같습니다. 정청래가 뭐 틀린 말 했나? 친명계는 왜 벌떼처럼 달려드는 거냐라는 또 반대 의견도 줬어요. 대통령이 최소한 승리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당대표가 아니라 정계를 은퇴해야 된다. 이런 또 강력한 비판 의견도 주셨습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당대표가 짧은 거지. 또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대놓고 물러나라. 전당대에 나오지 마라. 하니까 정청래도 작심하고 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의원도 지금 오동립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예 이제 당대표 출마 자체를 하지 말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김영민 의원도 그런 주장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당 대표가 흔히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해서 할 수 있는 표현 그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 발언을 한 것 자체는 그 뭐랄까요 좀 표현이 너무 좀 거칠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거친 표현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원론적인 차원으로 오늘 이제 김영진 원론적이다. 의원도 예, 왜냐면 지금 놓여 있는 이 상황이 정청래라는 정치인이 놓여 있는 상황이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얻을 수 있는 반사이익이 1도 없습니다. 그렇긴 지금 하죠. 예, 네, 지금 당원 네, 구조가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단한 확대 해석에는 좀 동의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 이제 일각에서는 아니 지방선거 결과가 지금 성공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네. 하면서 지금 지도부에서 이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희가 받아든 성적표는 가채점표를 지금 받은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육산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좀 절묘하달까요? 그러니까 완전한 성공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성공은 성공인데 12대 4로 이겼으니까 뒷맛이 개운치 않고 절반의 성공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거를 과연 그럼 민주당 지지층 당원분들은 어떤 채점표로 할 것인가가 얼마 안 남았어요. 8월 17일입니다. 그리고 당헌당규에 명확하게 규정은 없지만 정청래 대표가 당권 재신임 받고 연임하려면 당대표직도 조만간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뭐 내려오고 이거는 사실 시간의 선호 문제일 뿐이지 이거는 수순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당장 내려와라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좀 공허한 측면이 있고 그냥 수순상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 그러니까 가채점표를 진짜 채점표로 바꾸는 과정 중에 민주당이 서 있습니다. 그 중간에 또 정청래 대표에 대한 평가, 김민석 이제 전 총리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이 녹아져 있을 겁니다. 신영기 대표. 근데 아까 손수호 대변도 얘기했지만 이제 네임덕 얘기도 했잖아요. 아니 이 저는 발언 자체를 정청래 놓고.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선전포고했다고 생각해요. 선전포고. 그 이유가 뭐냐? 정청래 대표는 당대표가 됐지만 다른 언론사랑 인터뷰를 잘 안 했습니다. 결국 결정적일 때마다 김어준 씨 방송에만 갔고 또 이제 오후에 하는 이제 최욱 씨가 진행하는 매불쇼 이런 거대한 진영의 유튜브만을 상대를 해온 것도 사실이고 정청래 대표가 실제로 초선 의원들에게 이런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민심의 척도는 딴지 게시판이다. 근데 그게 이제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게시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가 아니라 이재명 정권은 짧지만 딴지는 영원하다 이렇게 읽는 게 전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가 갖고 있는 자신감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 체제에서는 본인의 공간이 없다고 이미 느낀 겁니다. 그게 이제 배움 과정에서도 대통령께서도 나름의 어떤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건데 본인이 이 정권에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없겠다라고 느끼다 보니까 오히려 이번 경선 때 정청래 대표가 김어준 씨와 손을 잡고 이 당권을 한 번만 잡으면 다음 총선 공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본인의 이익을 지금 극대화하겠다라는 전략으로 읽히기 때문에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이제는 본격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선거가 상당히 지금 민주당은 패배했다라는 여론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당의 선거를 총괄했던 정 대표가 오기를 부리거나 오만한 태도를 지금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엇박자가 나고 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 말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외치고 있지만 그동안에 이재명 정부를 이끌어오는 과정 속에 집권 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라고 저는 물어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장윤희 대변인 또 기회를 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신희 대표 얘기는 정청래 대표가 두 얼굴을 하고 있다라고 느껴져요. 발언 내용을 보면.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정세 판단이 틀렸다라는 이제 비판 주시는 걸로 제가 이해했는데 아니 지방선거 성적표 이거는 맞지 않다. 왜 스스로 평가하기를 이겼다고 자평하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어제 선거 끝나고 첫 최고위였거든요. 거기에 대한 공개 발언, 공식 발언은 대통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길 수 있는 곳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자평하신 부분 그리고 이 6.3 지방선거가 아쉬운 부분 정확하게 겸허하게 수용하고 받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 인식이 나이브하다거나 다르다거나 이렇게 보여지진 않는 부분이 있고 물론 이제 정청래 대표는 본인이 지도부로서 어쨌든 승리를 견인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승리한 측면도 있다. 다만 이제 아쉬운 측면도 있다. 설명드리는 입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과 뜻을 달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뼛속 깊이 반성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당장 하는 게 이제 백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저희 또 6.3 지방선거의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공약 점검은 벌써부터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당대표 인식이 다르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는 그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당 대표와 대통령의 인식이 같다면 그럼 두 의견이 같을 수는 없거든요. 한 분은 성공했다라고 한 분은 실패라고 하니까 의견이 같다면 아무래도 대통령 의견에 지금 맞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정청래 대표는 지금 당 대표를 사퇴하는 게 맞아요. 근데 사퇴를 하지 않고 있고 거기다가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연임에 도전하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이거는 자기 선거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명백하게. 그러니까 전 이런 행동들은 대통령의 어떤 문제 진단에 대해서 말로만 동의한다고 하고 결국은 본인의 정치를 위해서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3자 입장에서 근데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 하락의 폭이 그 민주당 지지도 하락의 폭보다 훨씬 큽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보는 정확한 어떤 시선이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